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NBA 느바 스포츠 분석 영상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페드로의 분석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브루클린 네츠 vs 토론토 랩터스. 브루클린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뉴욕에게 98대 134로 완패, 리그 최하위권답게 공수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25득점으로 분전했지만 외곽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3점 성공률이 10%대에 머물며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졌고 리바운드에서도 완전히 밀렸습니다. 결국 1쿼터부터 주도권을 내주며 내내 끌려가는 경기였습니다. 의존도가 높아진 공격, 전환 수비는 느리고 리듬을 되찾지 못한 채 홈 5연패에 빠졌습니다. 반면 토론토는 백투백 원정 속에서도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 중입니다. 필라델피아전에서는 120대 130으로 패했지만 그 이전까지 4연승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RJ 베럿과 임마누엘 퀴클리가 각각 22득점, 잉그램이 21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공격 밸런스는 명확하고 트랜지션 전환 속도도 리그 상위권입니다. 다만 필라델피아전에서는 백투백 일정으로 피로 누적이 쌓이며 수비 집중력이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볼 순환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토론토가 3연승 중. 공격 흐름, 수비 전환, 리바운드 모두 브루클린보다 우세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느린 전개와 리바운드 약점을 드러내는 브루클린을 토론토가 트랜지션으로 압박하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RJ 베럿의 돌파와 퀴클리 외곽, 그리고 잉그램의 미드레인지 연결이 이어지면 브루클린의 수비 라인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브루클린은 초반부터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며 홈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뉴욕 닉스 vs 멤피스 그리즐리스. 뉴욕은 완벽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 6연승, 리그 전체로도 4연승 흐름입니다. 브루클린을 134대 98로 완파하며 공수 밸런스가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가 28득점 12리바운드로 골밑을 지배했고 브런슨과 아누노비가 각각 19득점으로 외곽에서 활약했습니다. 브리지스도 꾸준히 득점하며 고른 분포를 보여줬고 하트와 클락슨이 벤치에서 에너지를 더했습니다. 3점슛 17개를 적중시키며 초반부터 흐름을 잡았고 속공 득점에서도 18대 4로 완전히 앞섰습니다. 홈에서의 공격 템포와 압박 강도는 지금 리그 상위권 그 자체입니다. 반면 멤피스는 아직 무겁습니다. 오클라호마전에서 100대 114로 패하며 다시 흔들렸습니다. 전반엔 19점 차로 앞섰지만 후반에 잦은 턴오버와 수비 붕괴로 무너졌습니다. 제런 잭슨 주니어가 17득점, 세드릭 코워드가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자 모란트가 318야투로 부진했습니다. 공격 리듬이 끊기며 후반 들어 급격히 템포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경기 후 감독과의 갈등이 공개되며 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부 불화가 드러난 상황에서 집중력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뉴욕은 현재 팀 컨디션이 완벽합니다. 브런슨의 리드, 타운스의 골밑, 아누노비와 브리지스의 외곽까지 모든 라인에서 안정된 득점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멤피스는 모란트의 부진과 조직력 붕괴, 수비 로테이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정 1승 2패로 리듬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공격 밸런스와 수비 집중력의 격차가 승부를 가릅니다. 뉴욕은 홈에서 자신 있게 몰아붙이고 멤피스는 후반 체력 저하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vs 보스턴 셀틱스. 필라델피아는 최근 경기력에 기복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에 108대 111로 패하며 홈 3연승이 끊겼습니다. 타이리스 맥시가 33득점으로 분전했고 드러먼드가 17득점 12리바운드로 골밑을 지켰지만 조엘 엠비드의 결장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특히 드러먼드가 벤치로 물러난 구간에서 리바운드와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습니다. 3쿼터에만 21대 34로 밀리며 흐름을 완전히 뺏겼고 공격에서도 턴오버가 많아 리듬이 끊겼습니다. 홈에서는 여전히 강한 팀이지만 엠비드가 빠지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반면 보스턴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올랜도 원정 리턴 매치에서 111대 107 승리,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으로 3연패 위기를 넘겼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27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데릭 화이트가 종료 45초 전 3점 슛으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루키 조던 월시도 쐐기 3점을 성공시키며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지막 4쿼터에서 3점 슛 5개를 터뜨리며 클러치 상황에서도 강한 멘탈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테이텀이 빠진 상태라 브라운과 화이트의 득점 의존도가 높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제 엠비드가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골밑의 존재감은 물론 맥시와의 투맨 게임으로 공격 루트가 다양해집니다. 홈에서 강한 에너지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보스턴은 다음날 멤피스전을 준비해야 하며 원정 피로 누적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테이텀이 없는 상황에서 브라운이 버텨야 하지만 부담이 큽니다. 결국 이 경기는 엠비드 복귀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엠비드가 출전한다면 필라델피아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골밑에서 우위를 점하고 맥시의 오프볼 움직임까지 살아날 것입니다. 보스턴은 화력전으로 맞설 수 있지만 체력과 수비 로테이션에서 불리합니다. 결국 홈의 에너지와 중심축 복귀, 이 두 가지 요소가 필라델피아 쪽으로 경기 균형을 기울게 만듭니다. 네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vs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오클라호마는 그야말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멤피스를 114대 100으로 제압하며 10승 1패, 압도적인 리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의 존재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35득점을 폭발시키며 4쿼터에만 9점을 몰아넣었고 경기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챗 홈그랜과 아제이 미첼도 각각 21득점, 하르텐슈타인은 18득점 13리바운드로 골밑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9점 차로 끌려가던 경기를 뒤집으며 챔피언다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오클라호마는 공격, 수비, 리바운드 모든 구간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홈에서는 이미 4연승, 에너지와 템포가 완벽하게 살아있습니다. 반면 골든 스테이트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인디애나전에서 114대 83 대승을 거두며 시즌 연패를 끊었지만 그 이전엔 덴버 원정에서 완패했습니다. 커리가 3경기 연속 결장했고 그의 부재 속에서 지미 버틀러가 21득점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퀸튼 포스트가 14득점, 호포드가 벤치에서 12득점을 보태며 팀이 하나로 뭉쳤지만 그건 홈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원정에서는 5연패, 리그 최악 수준의 수비 전환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수비 로테이션이 느리고 턴오버가 많아 경기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번 맞대결은 흐름이 너무도 극명합니다. 오클라호마는 홈에서 폭발적인 화력, 샤이의 리더십과 홈그랜의 높이가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미첼과 하르텐슈타인의 세컨드 라인까지 에너지가 끊기지 않습니다. 반면 골든 스테이트는 커리의 컨디션이 불투명하고 수비 로테이션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격 템포를 유지하지 못하면 오클라호마의 트랜지션 속도에 휩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워리어스는 다음날 원정에서 샌안토니오를 만나야 합니다. 체력 분산 이동 일정까지 겹친 부담. 결국 수비가 버티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유타 재즈 vs 인디애나 페이서스. 유타는 여전히 무거운 흐름 속에 있습니다. 미네소타와의 연속 맞대결에서 두 번 모두 패하며 3연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온테 조지가 27득점으로 터졌고 라우리 마카넨이 23득점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공격은 활발했지만 수비 집중력이 흔들렸습니다. 1쿼터 막판까진 리드를 잡았지만 리바운드와 턴오버에서 밀리며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특히 외곽 수비가 무너지고 세트 수비 전환이 느리면서 상대의 오픈 찬스를 너무 쉽게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홈에서는 템포 있는 패스 전개와 빠른 트랜지션으로 흐름을 다시 찾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 집중력 유지와 실책 관리입니다. 반면 인디애나는 완전히 붕괴 상태입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83대 114로 완패, 연패가 4경기로 늘었습니다. 네마드가 14득점 9어시스트로 분전했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득점 효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할리버튼은 시즌 아웃, 오비토피는 수술로 장기 결장. 거기에 메서린과 맥코넬까지 빠졌습니다. 주전 4명이 전부 빠진 상황. 시아캄의 결장까지 겹치며 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비 로테이션은 불안하고 공격 템포는 느리며 에너지 레벨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이미 5연패. 평균 실점이 120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디애나는 경기 내내 리듬을 유지할 체력이 없습니다. 유타는 캐슬러의 이탈로 골밑이 약하지만 마카넨과 조지를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홈 분위기에서 반등을 노립니다. 반면 인디애나는 할리버튼과 토핀이 빠진 상태로는 전개 속도 자체가 안 나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약세가 확실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홈의 에너지와 남은 전력의 질에서 차이가 명확합니다. 유타는 템포로, 인디애나는 체력 저하로 갈릴 경기. 여섯 번째 경기 세크라멘토 킹스 vs 덴버 너게츠. 세크라멘토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게 117대 144로 대패, 그 이전 오클라호마전에서도 101대 132로 완패했습니다. 연패 흐름 속에서 수비 전환이 느리고 턴오버가 많아 공격 흐름이 끊깁니다. 리바운드는 비슷했지만 3점 슛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사보니스가 복귀했지만 고베어의 강한 수비에 막혔고 아추아가 투혼을 보여줬지만 팀 밸런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트 플레이가 풀리지 않고 공격과 수비 모두 답이 없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 분위기를 바꿀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덴버는 완벽합니다. 최근 인디애나를 117대 100으로 제압하며 4연승. 리그 상위권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요키치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입니다. 32득점 14리바운드 14어시스트. 시즌 6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경기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머레이와 고든이 빠졌지만 피켓과 왓슨이 공백을 완벽히 메웠습니다. 특히 왓슨은 시즌 최고 득점을 기록하며 벤치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요키치가 벤치로 물러난 시간대에도 발란슈나스가 중심을 잡으며 팀 전체가 균형 잡힌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덴버는 누가 빠져도 체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격 전개는 매끄럽고 수비는 단단합니다. 세크라멘토는 여전히 수비가 문제입니다. 최근 홈 2경기에서 130점 이상을 내줬습니다.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고 상대 트랜지션을 막지 못합니다. 반면 덴버는 요키치를 중심으로 공수가 모두 안정적입니다. 리바운드 장악력, 세컨드 찬스 득점 모든 지표에서 세크라멘토를 압도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클래스 차이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덴버는 원정이지만 시스템이 완성된 팀, 세크라멘토는 리듬이 무너진 팀. 요키치의 존재감 하나로 덴버가 경기를 끝냅니다. 이상 페드로의 11월 12일 느바 분석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분석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